자, 정규분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뤘던 확률 변수 x는 자, 전부 다 이산 확률 변수였어요. 아까 표 만들어가지고 확률 계산하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하던 것들 맞죠? 물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우긴 했어요.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거나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앞에서 문제 풀어봤듯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요. 확률 밀도 함수 식을 주던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주던가 해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는 거는 뭐 그 그래프랑 x축 아래쪽 있는 부분에 넓이가 1이다 이거 말고는 푼 게 없어. 맞지? 왜냐면 우리가 식을 못 만드니까. 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문제마다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을요 요렇게 제한을 합니다.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뭐 문제를 풀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를 알아야 돼요.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자, 확률 변수 fx니까 x에 대한 식이, 자, x가 여기 붙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그마랑 m이라는 특별한 값이 나오는데, 이게 연속 확률 변수 x가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이 x를 우리가 m이라고 쓰고, 여기 적혀 있는 시그마는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에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없어. 맞죠?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봐봐. 이게 이제 루트 2파이 곱하기 뭐 시그마 뭐 4라고 하자. 뭐 그래놓고 이가 또 이는 이제 미적분가에 나와요. 그 뭐 1 플러스 x에 x분의 1에 이제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찾으면 대충 2.71하고 무리수 나오는데 그걸 2라고 하는데 그걸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숫자구나 라는 거. 이가 대략 2.7쯤 되는 숫자예요. 무리수라고 생각만 하면 돼요. 지금 몰라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시그마가 뭐냐, m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조금씩 변할 수는 있어도 이런 거예요. 자, y는 예를 들어 3x-1의 제곱 플러스 5나 y는 뭐 2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나 이거랑 같은 형태예요. 자, 이거 그래프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 아니잖아. 그래프 똑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형태가 똑같아요. 어떻게? 꼭지점이 1,5의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이거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고 아래로 블록한 폭은 얘가 3이니까 폭이 조금 더 좁게 나왔고 이건 2니까 폭이 조금 더 넓게 나온다. 이런 식의 차이는 있어도 전체적인 형태가 아래로 블록하다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맞죠? 마찬가지야. 이거 그래프는요. 자, 시그마가 뭐냐, m의 뭐냐의 값이, 그 값이 뭐냐에 따라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위치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할 수는 있지만 이거 절대 변하지 않는 성질이 뭐예요? 축을 기준으로 대칭된다라는 이차원적 성질이 있잖아.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에 대하여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하여 대칭인 종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대칭인 종모양이다 라고 하는 뭐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그럼 뭐 어디에 대하여 대칭이냐? 여기가 대칭이죠. 맞지? 그러면 여기가 대칭이 나온 이 지점이 이 함수, 확률 밀도 함수 fx 이 그래프의 최대 지점이란 말이야. 대칭이 되는 지점이. 맞죠? 그럼 얘가 대칭이 되려고 해. 자, 그럼 봐봐. 대칭이 되려고 하면 루트 2파이 곱하기 뭐시기 분의 1에 자, 봐봐.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맞죠? 2분의 1에 어떤 값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우리 지수함수는 배웠잖아. 그쵸? 지수함수는 배웠는데, 자, 2분의 1이, 자, 아까 이가 얼마인지 몰라도 대충 2.7쯤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 했어. 그럼 얘가 1보다 작죠? 그럼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이 x의 값이 커질수록 값이 어떻게? 작아질 거예요. 그쵸? 이해되겠어? 그럼 봐봐. 이게 그래프가 제일 최고 지점을 찍으려면 그래프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나오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이 말이야. 자, x에 뭘 넣어야 최대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맞지? 자, 반대로 뭐 이게 최소가 될 때 x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이 말이죠. 지수가 최소일 때 이게 최대값이 나올 테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x에 뭘 넣어야지? 제일 작은 값이 나와요. x에 뭘 넣어야 돼? m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다른 숫자 넣으면 무조건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값이 커질 수밖에 없죠. 맞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xn 넣었을 때 얘가 제일 작단 말이야. 그럴 때가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는 m, 즉 여기 확률변수 x의 평균값의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종모의 그래프다. 자, 지금 한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종모의 그래프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그러면 시그마가 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 했는데 기억은 해라 했어요. 시그마가 어디 붙어 있다? 분모에 붙어 있다. m은 어디 붙어 있어요? x 마이너스 옆에 붙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얘랑을 비교한다 쳐봐요. 모양 똑같이 생겼죠? 모양 똑같이 생겼어.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위치만 다르잖아. 맞죠? 이거 꼭지점이 어떻게? 1,0 이렇게 되는데 이건 꼭지점이 3,0 똑같이 생겼는데 위치만 달라요. 맞죠? 얘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프 형태를 봤을 때 자, 첫 번째, 시그마 값이 어떤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시그마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m의 값이 m1, m2, m3 해가지고 m의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아까도 봤잖아.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하면 어떻게? m의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야. 맞죠? 맞지?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자, 대칭 종모형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를 M2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시그마가 고정되어 있으면 그래프 모양은 똑같을 거냐? 우리가 이차함수 생각하면 x제곱의 개수가 a가 같으면 모양이 똑같은 것처럼 마찬가지. 자, 그럼 m1은 m2보다 작은데 여기 있겠죠? 근데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요런 식으로 생겨먹었을 거예요. 그쵸?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m3다. 그럼 m3면은 m2보다 크니까 요렇게 여기 대칭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을 거예요. 생긴 게 똑같은데 위치만 다르다 이 말이야. 맞죠? 되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이번에는 평균값이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자, 평균값이 고정돼 있으면 이거 축은 안 변할 거야. 맞죠? 그런데 시그마의 값이 시그마1, 시그마2, 시그마3 해가지고 이렇게 바뀐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2차 함수에서도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치자. 이렇게 있다 치자. 2차 함수랑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축이 x는 마이너스 5에 있는 2차 함수잖아. 맞죠? 똑같은데 뭐가 변해요? 폭이 변하죠. 값이 커질수록 좁아지고 값이 작아질수록 폭이 넓어지는 형태로 변하는 겁니다. 맞죠? 위치는 똑같은데 마찬가지예요. m의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그래프 모양이 뭔 같다. m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모양은 여기에서 대칭인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맞죠? 자, 그랬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을 시그마2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그마1과 시그마3가 변하면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자,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자, 파악하기 전에 먼저 이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예요. 확률 변수 x의 그래프란 말이야. 우리 연속 확률 변수 x에서 그래프의 핵심은 하나밖에 없댔어요. 뭐다?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1이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맞지? 자, 아래쪽에 보면 넓이는 1이에요. 이게 이제 정근선이거든요. 쭉 따라가는데 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끝으로 갈수록 거의 축과 만날 듯 말 듯 지나가 보니 정근선이 생기는데 넓이가 1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시그마의 위치를 보라고요. 자, 시그마가 어디 있어요? 분모에 있죠. 맞지? 시그마가 분모에 있어. 그러면 시그마의 값이 커질수록 값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죠. 맞지? 자, 그럼 시그마3라고 해봅시다. 시그마3가 되면 시그마2보다 값이 어떻게? 줄어들 거예요. 그쵸? 그러면 최대값이 여기가 아니라 조금 낮아질 거야. 맞죠? 그럼 그래프가 여기에 대한 대칭인 종 모양인데 그래서 최대값이 낮아져요. 근데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건 있어. 뭐다? 그래프 아래쪽에 넓이가 1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시그마3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최대값이 낮아졌다 치자. 그러면 넓이가 1인 게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쪽에 밑에 있던 게 조금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넓어져. 밑에가 넓어져야지. 그래야지 넓이가 전체가 1이라는 게 안 드러날 거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시그마 3에. 자, 그럼 시그마 1일 때는 어떻게? 시그마 1일 때는 값이, 분모에 있는 값이 작아졌으니까 값은 커지겠죠. 그 말은 최대값이 커질 거야, 맞죠? 그럼 최대값이 커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텐데,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 있는 쪽에 몰려서 최대한 올라간 만큼 양 끝에는 어떻게? 조금 더 얘네보다 내려가야지, 그래야지 넓이가 1이다라는 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확률 밀도 함수 fx.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랑 m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 그래프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진 식일 때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연속 확률 변수 x의 그래프가 이 식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정규 분포가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인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n을 앞에다 쓰고 기호로 이렇게 쓸 겁니다. m, 시그마 제곱이다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여기서 m은 뭐다? 확률 변수 x의 평균이고요. 시그마 제곱은 확률 변수 x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m이 뭐냐, 시그마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은 조금씩 변할 수는 있지만 x는 m에 대해 대칭인 종 모양이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확률 변수 x는 실수 전체의 범위가 되니까, 왜? 정문사 쭉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뭘 구하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확률 변수 x의 여성 확률 변수 x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구하는 거다? 어떻게 구하는 거다?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 어떻게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그래프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맞지? 그래갖고 이 부분의 넓이가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확률을 구했잖아. 근데 그 앞에 문제들은 직선들이었어. 그러니까 다각형이니까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 생겨먹은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배웠죠. 뭐 원의 넓이 말고 배운 적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원의 넓이도 구한 과정이 원래는 적분이란 말이야. 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적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식을 적분해서 넓이를 구해야지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저 식을 적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가 없다. 가장에서 말을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못하는 걸 왜 내? 컴퓨터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럼 컴퓨터가 해놓은 식을 우리가 표를 보고 그 값을 직접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지.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 봐봐. 이차함수 그래프가 딱 하나만 있어? 아니, 있잖아. A가 뭐냐, P가 뭐냐, Q가 뭐냐,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시그마가 뭐냐, N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이 나오는 그래프를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계산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계산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저 그래프를 단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 해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얘를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정규 분포를 표준화한다라고 하죠. 표준화해서 얘를 세상에 표가 딱 하나가 있는 그래프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럼 표준화를 어떻게 하냐면,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 확률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을 반드시 0으로 분산을 1로 만들어 버려서 시작을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이게 뭐다? 확률 변수 x의 평균, 확률 변수 x의 분산이란 말이야. 그러면 식이 딱 정해지죠. 어떻게? fx는 루트 2 파이 시그마가 1이니까 1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1이니까 m은 0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식으로 만들어져. 그러면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식이잖아.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떤 식이 되겠어? 당연히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식이니까, 자, 이렇게 대칭 종 모양이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평균이 얼마?
0일 때니까 여기 딱 0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대칭형의 종모가 그려진다 이 말인 거야. 맞죠?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프에서는 컴퓨터가 계산해 놓은 값만 보고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컴퓨터가 계산해 놓은 게 이 책에 보면 맨 뒤에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적혀 있는 거기에 이제 이 값들이 적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이걸 가지고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야 되는 의문. 그러면 요렇게 생겨먹은 정규 분포를 요렇게 어떻게 바꾸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인 거지. 맞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기호를 약속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표준화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표준화한 정규 분포는 확률 변수를 z라는 기호로 표시를 해서 나타낼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마다 확률 변수 x가 문제마다 m, 시그마가 다 다를 텐데 그걸 하나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자, 봐봐. ex가 얼마라고요? ex가 얼마? m. 시그마 x가 분산이라고 바로 적을게요, 그냥. vx가 뭐다? 시그마 제곱이 돼요, 맞지? 근데 표준화한 확률 변수 z는 이 z가 뭐다? 0이 돼야 되고요. vz가 1이 나와야 되는 식이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마다 m이랑 시그마가 다 다를 텐데 이거를 어떻게 모든 걸 0, 1로 바꾸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수학 천재들이 있죠. 찾아보니까 그 방법이 있었던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표준화한다고, 그 방법이 뭐냐면 z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으로 쓸 거예요. 자, 확률 변수 x에다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을 찾아보면 이 z의 평균은 무조건 0 나오고 z의 분산은 무조건 1 나옵니다. 무슨 뜻이라고? 이 z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얘가 무조건 뭐 나올 거다? 0 나올 거고요. v의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얘는 무조건 1 나올 겁니다. x, 시그마가 뭐냐 m이 뭔지 몰라도. 왜? 시그마 x가 m이고 vx가 시그마 제곱이니까. 자, 증명해 볼게요. 그러면 증명 되게 간단하죠. 자, 이거 2에, 자, 확률 변수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시그마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맞죠? 자,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거죠. 2에 x 곱하기 시그마분의 1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근데 이 x가 뭔데요? 이 x가 m이란 말이야, 맞죠? 그럼 시그마분의 1 m 빼기 시그마분의 m 하면 0이죠. 시그마가 뭔지 m이 뭔지 몰라도 돼요. 어차피 무조건 0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쵸? 자, 마찬가지 v에 시그마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입니다.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해요? 시그마분의 1의 제곱의 vx 이렇게 계산하죠. 근데 vx가 뭐냐고요? vx가 시그마 제곱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제곱분의 1 하면은 무조건 1이잖아요. 시그마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죠. 됐지?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맞죠? 평균값 빼고 분산으로 표준 편차로 나눈 값으로 확률 변수 z로 바꿔버리면 모든 확률 변수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로 변환이 됩니다. 그 변환하는 과정이 표준화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내용은 이게 답니다. 이게 이 통계의 핵심이고 이게 다예요.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뭘 하는 거야? 표준화를 하고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표준화하는 식 이겁니다. 이건 머릿속에 무조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이 말이고 핵심이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싹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스킬들입니다. 사실상 지금 내가 계속 씹으린 말 있죠. 지금 엄청 어려운 말들 많이 한 것 같은데 다 몰라도 됩니다.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도 돼요.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z로 표준화하는 과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표준화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변화하는 과정이라든지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건 뭐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요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는 이항분포 나중에 갈 거고요. 자, 정규분포 곡선. 자, 94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유형 5번부터 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책의 순서가 이상해요. 이항분포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자, 유형 5번부터.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대요. 되겠지? 자, 그러면 이 확률변수, 연속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은 이 확률분포 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요거 가지고 기억을 하라 이 말인 거지, 맞죠? 자, 그래놓고 한번 봅시다. 자, x1과 x2 중에서 x2가 더 크다면, 자, p에서 x1에서 x2까지의 확률이 p에서 x가 x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빼기 p에서 x가 x2보다 작거나 확률을 뺀 거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요? 그냥 그래프를 보고 안다 이 말인 거야, 맞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x1부터 x2까지. 뭐 그래프는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x1 여기 있다 치고 x2가 크대서 여기 있다 칩시다. 됐죠? 자, 그럼 얘가 뭘 말하는 거예요? 얘가 말하는 건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인 거야. 넓이는 당연히 계산하면 1보다 작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우변이 말하는 건 뭐냐면 똑같이 생겨먹은 그래프를 x1, x2라고 했어. 자, 그러면 x2보다 작거나 같다가 뭐예요? x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맞지? 여기서 뭘 빼라? 요거를 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음수 나오잖아. 넓이가 이쪽이 더 크니까, 맞죠? 맞지? 그러면 얘랑 얘가 같다? 말도 안 되죠, 맞지? 그럼 뭐라고 해야지 맞는 걸까,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은 요것만 남는다. 그건 돼요? 그건 됩니까? 그건 되죠, 맞지? 요것보다 작다 해서 요만큼을 빼면은 여기 색칠된 부분만 남겠다. 그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기억은 틀렸습니다. 반대로 됐으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라 이 말인 거지. 자, 니은. 자, P의 X가 M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P의 X가 M보다 크거나 같다가 0.5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아까 말했어요. 이것도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그래프란 말이야. 아래쪽의 넓이가 무조건 1이라고. 근데 뭐라고?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종 모양이야. 대칭.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생겼어. 그럼 넓이도 똑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아래쪽의 넓이가 1이잖아. 1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M 기준으로 반쪽 0.5, 오른쪽 반쪽 0.5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디귿.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과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확률을 더하면 1이다. 이것도 봐봐.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뭐 A가 어딘지 모르겠어. A가 요즘에 있다 치자.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A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확률이면 A보다 큰 쪽의 넓이를 말하는 거고, A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거 왼쪽의 넓이를 말해요. 그럼 넓이를 더하면 당연히 1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 넓이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고. 이해되겠죠? 자, 그럼 578번 이건 이제 보자마자 알아야 되죠. 자, 아까 했습니다. 평균 M1, M2, A랑 B, 그 다음에 시그마 1, 시그마 2가 표준 편차래요. 자, A랑 B 중에서 평균이 큰 게 어디예요? M2. M2가 크죠, 당연히. 맞죠? B가 클 거 아니야. 왜?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아까 맞죠? 값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이동했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는 아까 딴 건 모르겠고 시그마의 위치를 기억하래. 시그마가 어디 있었어? 분 모에 들어가 있는 값이야. 그럼 시그마가 커질수록 값은 어떻게? 낮아질 거라고요, 맞죠? 자, 그러면 A랑 B 중에서 시그마가 더 낮은 쪽이 어디예요? 그 최대값이 낮은 쪽이 A잖아, 맞죠? 그럼 시그마의 값이 A가 더 크다라는 거야, 맞죠? 그 시그마 1과 시그마 2는 어디가 크다? A가. 시그마 1이 더 클 거예요. A가 더 클 거다 이 말인 거지. 네.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럼 58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7,3의 제곱을 따른 확률 변수 x.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확률 변수 x가 아까 그린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는 그래프가 되는데 평균이 7, 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 곡선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겨본 그래프를 따르고 있을 거다 이 말인 거죠. 되겠지? 자, 그랬을 때 P의
a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a 뭐야 이거 a 마이너스 5네. a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a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해야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정균포 곡선을 그렸을 때 a 마이너스 5부터 a 마이너스 3까지 넓이를 말하는 건데 맞죠? 확률 계산 넓이를 말하는 이 넓이가 제일 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 맞죠? 최대값 찍고 옆으로 갈수록 어떻게? 낮아집니다. 맞죠? 그러면 넓이가 제일 크려면 당연히 어떻게? 최대한 센터에 몰려있을수록 넓이가 크겠죠? 맞지? 그건 무슨 말일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범위 안에 정중앙에 뭐가 있을 때 평균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자,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정균포 곡선의 평균이 뭐 예를 들어 10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자 x의 값이 예를 들어 7부터 뭐 11까지 넓이를 구했다 치자. 그럼 7부터 11까지면은 7부터 11까지는 대충 이렇게 될 거야. 맞죠? 맞지? 이거랑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x가 8부터 12까지나 치자. 그럼 평균이 10이니까 그럼 8과 12는 어떻게? 이렇게 20 차이니까 딱 정확한 같은 위치에 있겠죠. 그러면 이거의 넓이를 구해보면 당연히 이것보다 넓이가 어떻게? 커지겠죠. 왜? 여기 8부터 12까지 하면은 이 빨간 부분이 센터에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넓이가 클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되겠죠? 자, 그럼 이건 정균포 곡선이 얼마니까? 7이잖아. 평균이 7이죠. 맞지? 그러면 a-5랑 a-3이 정중앙에 7이 존재할 때가 제일 최대값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맞지? 그럼 두 개 평균값 뭐예요? 두 개 더해서 a-5 더하기 a-3을 2로 나눈 값이 평균값인데 a-4인데 그게 얼마다? 7이 나올 때가 이게 최대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a가 1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581번도 한번 봅시다. 자, 정규분포 8,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 그러면 변수 확률 변수 x 정규분포 곡선이 평균이 x는 8이 되도록 하는 대칭인 모양의 그래프인데, 자, 문제가 fk를 이렇게 하자입니다. p에 x가 k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무슨 말? 정규분포 곡선이 있으면 어딘가 k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4만큼 떨어지기 전까지의 넓이를 우리가 fk다라고 두자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기억 F2랑 F10이 같냐라고 물었어요. 자, F2는 뭘 말하는 거야 그러면? x가 어디서부터? 2부터 6까지의 넓이를 말하는 거고요. 맞죠? F10은 뭘 말하는 거야? 10부터 14까지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은 같은지 안 같은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아요. 자, 평균이 어디 있다? 평균이 8에 있습니다. 맞죠? 자, 평균이 8에 있을 때, 자, 2부터 6까지. 그럼 2가 요쯤에 있다 치자. 6이 요쯤에 있다 치자. 그럼 이쪽 부분이, 빨간 부분이 이거 F2의 값을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이게 대칭형의 종모양이라는 걸 까먹지 마세요. 여기가 6일 때, 여기는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 10이 돼야겠죠. 대칭이니까.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겠다? 14가 나와야 될 겁니다. 맞죠? 맞지? 대칭이니까 반드시 반대편에 똑같은 값이 존재를 할 거야. 맞죠? 근데 10부터 14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여기까지 넓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당연히 같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되겠죠? 기억은 그래서 맞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니은이나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fk가 k가 얼마일 때 최대냐 이 말이야. 자,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k부터 k 플러스 4까지에 딱 정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평균이 8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맞지? 그럼 k부터 k 플러스 4까지의 평균이 8 나오려면 k가 얼마가 돼야 된다? 6이 돼야 돼. 6부터 10까지 해서 딱 센터에 8이 있으니까. 그럼 최대값이 나오려면 k가 얼마일 때? 6일 때 최대값이다 라고 해야 되겠네.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그쵸? 자, 인의 실수 a에 대해서 fa가 f12-a랑 같냐라고 물었어요. 자, fa. 자, fa는 뭘 말하는 거예요? x가 a부터 a 플러스 4까지의 넓이를 말하는 거고요. 맞죠? f에
12-a는 뭘 말하는 거야? 12-a는 12-a부터 어디까지? 12-a 했으니까 16-a까지. 이거 넓이가 같냐 이 말인 거잖아, 맞죠? 이해되겠어요? 됐지? 자, 그럼 이게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확인할 건데, 얘들아? 그래프 그려보면 여기가 평균이 8 맞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넓이가 얘랑 얘가 a부터 a 플러스 4까지랑 12-a부터 16-a까지 넓이가 같냐 다르냐 이 말이야. 자, 넓이가 같을 때 아까 봤잖아. 어떨 때?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정확한 위치, 여기서부터 이까지랑 넓이가 같을 수 있다면 맞죠? 자, 그럼 얘가 예를 들어 a고 여기가 a 플러스 4야. 그럼 여기가 12-a고 얘가 16-a야. 넓이가 같으려면 얘랑 얘의 평균이 8 나오고 맞지? 얘랑 얘의 평균이 8 나오면 넓이가 같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맞죠? 그럼 a 플러스 4랑 12-a 더하면 16이니까 2 나누면 8 평균 8 맞죠? 자, a랑 16-a 더하면 16이니까 그거 평균도 8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랑 여기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값은 항상 같을 것 같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라는 거. 여기서부터는 알죠? 계산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의 개념적인 문제들을 주로 물어보겠다라는 거. 자, 유형 6번 한번 봅시다. 자,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 확률변수 x. 자, 그러면 당연히 표준화하기 전이니까 확률변수 x가 x는 m을 기준으로 대칭인 종모양의 그래프인데, 자, p에서 x가 m보다 크거나 같고 x보다 작거나 같다가 표에 적혀 있대요. 맞지? x가 뭐 m 플러스 0.5 시그마, 시그마 1.5 시그마, 2 시그마라고 되어 있을 때,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분포 60,3의 제곱을 따르는 평균이 얼마? 60, 시그마가 얼마? 3이 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래프에서 x가 어떻게? 57부터 66까지의 뭘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표준화를 안 했으니까 그래프를 못 찾아요. 그런데 표준화 안 한 값들을 줬어요, 여기서는. 자, 여기가 평균이 60이잖아, 맞죠? 그럼 57부터, 한 요쯤에 있다, 진짜 57이. 66이면 조금 더 멀리 가서 한 요까지. 맞죠? 그럼 이쪽에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돼요, 그쵸?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60부터 66까지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평균에서? m부터 어디까지? m 플러스 6이잖아, 맞죠? m 플러스 6이 뭐가 되겠어? 2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맞지? 60부터 66이면은 이 확률변수 x에 대해서는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를 말하는 거죠, 맞지? 그게 문제 적혀있어 뭐라고? 0.477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맞죠? 이해되겠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러면 57부터 60까지 이것도 두 개를, 이거랑 이거 더해야 되니까 57부터 60까지 더해야 되는 걸 알려주는데, 근데 자, 57이라는 값은 평균 60에서 어떻게 시그마를 뺀 거랑 같아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표를 보면 m-시그마를 안 알려줘요, 맞지? 근데 왜 안 알려주는 거야? 대칭이니까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봐봐. 자, 이렇게 있을 때 m이 이렇게 있으면 m 빼기 시그마가 요만큼이면 당연히 얘는 뭐랑 같은 거예요? m 플러스 시그마랑 같은 값을 가지고 있겠죠, m 빼기 시그마면은. 맞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자, 57부터 60까지를 계산하는 거나 60부터 어디까지? 63까지 계산하는 거나 값은 똑같이 나올 거야, 대칭인 종모형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뭘 찾아라는 거예요? 57부터 60까지는 60부터 63까지 이걸 계산하라는 것과 같다 이 말인 거죠, 맞지? 그럼 표에 뭐라고 됐어? m 플러스 시그마가 0.3413이라 적혀있죠, 맞지? 그럼 이쪽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0.3413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 하라? 더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어떻게 된 건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구한 건 당연히 이해를 하겠고 맞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둬야 되는데 저거를 대신에 뭐를 이걸로 바꿔서 계산을 했다 이 말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어차피 이거 같을 테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문제에서 나오진 않죠. 어차피 모든 문제 나중에 결국 뭐 할 거야 다 표준화해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자, 유형 7번까지 하고 마칠게요. 표준화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자, 유형 7번에 보면은 586번 한번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똑같아요. m부터 x까지 확률이 문제 적혀 있어요. x는 n 플러스 시그마, n 플러스 2 시그마, n 플러스 3 시그마 세 가지를 알려줬어요. 자, 그랬을 때 정규 분포 53,7의 제곱을 따르는 평균이 53이고 표준 편차가 7이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자, 이번에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을 구했더니 0.1587이 나왔답니다. 이때 a가 얼마냐? 반대로 이제 이 a 값을 알아내라는 거야. 아까 a 값을 먼저 보고 확률을 계산하라 했으면. 자,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평균이 x는 53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나온다고 평균적으로 0.5, 0.5야. 맞죠? 근데 a보다 작거나 같다 0.1587. 그럼 a가 이딴 데 있을 수가 없죠? a가 오른쪽에 있으면 무조건 0.5보다 클 테니까. 그럼 a가 한 요쯤에 있을 거예요. 그럼 a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 부분 넓이가 0.1587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 정규분포는 알겠지만 평균을 기점으로 평균에서 어디까지만 넓이를 표해서 알려준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3413 이렇게 해야지 0.1587 돼서 0.5가 나올 거 아니야.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 A가 여기 있으면 그 A랑 같은 지점에 있는 요까지도 당연히 0.3413이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표에서 0.3413이 뭐라고 돼 있어요? n 플러스 시그마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맞아요. 자, n이 얼만데요? 53인데 시그마가 얼마? 7이니까 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60이죠. 맞지? 근데 우리가 찾는 건 0.1587 여기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53에서 7만큼 뺐으니까 여기는 얼마겠다? 이가 47이다. 요렇게 나와야 되겠다. 7이구나. 46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A를 찾아내라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588번 하고 정리할게요. 자,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ABCD의 대소 비교를 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정규 분포 곡선. 자, 표준화하기 전 내용들입니다. 자, x는 m을 기준으로, 자, 다해서 뭐라고 했냐면, x가 m 플러스 a. 자, m에서 a만큼 더 했을 때 그것보다 크거나 같다가 0.04래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m 플러스 요만큼 간격이 m 플러스 a가 될 때 여기 넓이가 얼마? 0.04가 나옵니다. 맞죠? 거의 끄트머리겠네. 맞죠? 0.04는 엄청 작은 숫자니까. 자, 그 다음에 자, m 마이너스 b. 자, 이번에는 m에서 b만큼을 뺐을 때 어떻게? 0.1입니다. 0.1이면 어떻게? 0.1이면 0.04보다 크죠? 맞지? 그러면 당연히 0.04가 되는 이 지점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랬을 때 이쪽 넓이가 0.04보다 커지겠죠.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b라고 할 수 있네. 그럼 b의 위치는 당연히 어떻게? 요쯤에 있겠죠. 맞지? a가 요만큼 왔으면 여기는 b가 요만큼 오겠다. 이 말인 거고요. 그쵸? 되겠지? 자, 그 다음 다해서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 x-m이 c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45래요. 자, 무슨 말? x가 c-c에서 이항시켜서 이렇게 n 플러스 c랑 n 마이너스 c 사이에 있을 확률이 0.045랍니다. 맞죠? 맞지? 그러면 m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 같은 간격으로 0.045니까 반식하면 얼마? 0.2250 이만큼 나와야 되겠네. 맞죠? 맞지? 그럼 c의 위치는 0.2250이니까
0.04 이렇게 여기 이만큼이 얼마가 돼요? 이만큼이 0.46이 될 거고요, 맞지? 이만큼까지는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 0.38이 될 거야, 맞죠? 그러면 0.225는 이것보다 당연히 요쯤에 잘려가지고 요만큼 왔을 때 이거 넓이가 0.04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다? C가 될 거예요, 그쵸? 되겠지? 자, 그 다음에 M-D. 자, M에서 D만큼 뺐더니 0.81이래요. 자, M에서 D만큼 빼서 0.81. 자, 0.81이면 여기 0.5 포함해서 얼마만큼? D만큼 간 게 0.31만큼 간 게 D예요. 맞죠? 그럼 0.31이면 당연히 뭐보다 0.25보다는 크고 0.38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0.31이. 그러니까 D는 여기 어딘가에, 여기 사이에 D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위치가 CD, BA 준 대로 크기가 나열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네.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